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버니메이저 TV.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트럼프 2기 돈 버는 법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는 독점을 하는 기업을 찾아라. 제로 투 원. 그러면서 피터 틸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맞는 기업이 하나가 시장에 떡 나왔는데 이게 팔란티어라는 거죠. 트럼프 2기 돈 버는 법. 유일하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꽂으라면 우리가 팔란티어를 꼽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팔란티어가 벌써 $60, $63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200까지 보죠. 제2의 엔비디아, 테슬라라고 봐야 된다. 이제 1,500억 불 정도 하는데 3,000억 불, 5,000억 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돈 버는 법, 결론은 버킹엄, 팔란티어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다양한 팔란티어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이걸 제가 좀 짜집기를 했습니다. 근데 출처 없이 막 가져왔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들 너그럽게 용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 지금 이 트럼프 2기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가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하드웨어 시대는 저물고 엔비디아나 이런 시대는 저무는 거죠. 삼성전자, TSMC 이런 시대는 저물고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누구냐? 팔란티어다. 인류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우리 과거 $1,200 같은 엔비디아 올라갔던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 우리가 쪼개서 이제 지금 이제 $120, $130, $140인데 그 전에 $1,200에 갔었는데 그렇게 갈 확률은 높다. $60짜리가 충분히 $200까지 본다. 1차 목표는 $200, 2차 목표는 $500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린 $200까지 가지고 가 봅시다. 64, 24, 63, 18 3배 정도 먹고 나옵시다. 그래서 팔란티어 $200 목표 가지고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콕 씹어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지난 금요일 중가로 $65, $65.74, 시총은 $1,496, 퍼는 300인데 퍼는 보지 마라. 이 퍼를 보고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죠. 퍼는 보지 마라. 그래서 시총이 $1,496인데 $3,000억 까지 일단 보자. 이 동사를 이해하는데 이 동사 회사를 이해하는데 언톨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얘들은 전부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항을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 피터 틸도 그렇고 데이비드 벤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이 알렉스 카퍼 이 사장이 알렉스 카퍼인데 CEO인데 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법률을 공부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철학적 바탕을 언톨로지라는 중세 철학, 고대 철학으로 가서 언톨로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학의 바탕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를 창업했다.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인문학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적용을 했다는 거죠.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 분야를 의미한다. 지금 주식면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의미가. 그럼 이 언톨로지는 실제적인 어떤 의미냐?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및 여러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현대의 언톨로지 개념이다. 언톨로지는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원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탐구하는 형이상학의 한 분야인 존재론을 기반으로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에서 유래했다. 하버마스라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지금도 아마 살아있으니까 1929년생인가 그런데 하버마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존재론. 그렇죠. 언톨로지는 인공지능, 시멘틱 웹, 자연어 처리, 문헌정보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처리하고 공유하고 재사용하는데 활용되는 철학적 기반이 언톨로지다.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개념, 특성, 연관관계 등을 표현하여 단어에 대한 일시적 지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단어 간 관계를 정의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어려운 걸로 ontology가 정의됐는데 이를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ontology는 데이터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나 예측을 넘어 우리 사이에 있는 윤리를 반영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힘이 된다.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정교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가 ontology다. 이렇게 이제 현대 과학에 맞는 먹고 사는 주식으로 기업을 창업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런 류로 따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알렉스 카퍼 사장은 이러한 LLM 모델이 그저 비용만 많이 소모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창조는 제한적이라고 비판을 했다. 기업이 실질적이고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ontology라는 그러한 존재론 이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서로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러한 가정을 과학을 인문학을 철학을 테크놀로지에 적용을 해서 이걸 성공시킨 기반이 있는 기반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ontology 기반을 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위한 맞는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모든 부서가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를 통해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 다른 부서 간의 정보 단절이 사라지고 모든 정보 하나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ontology를 기반한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그러한 사내 회사의 프린시플, 철학이다. 필로소피다. 이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렉스 카퍼라는 CEO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제가 항상 변화가 올 때는 누가 온다? 사람, 인물이 온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의 뒤에 숨어있는 최고 고수가 피터 틸이다. 그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알렉스 카퍼라는 팔란티어 창업자와 연결성을 가지고 이기에 피터 틸과 남아공 출신으로 같이 연계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 바로 앨런 머스크와 서로 전부 다 연결돼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F-35인지 뭔지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도 다 이러한 팔란티어의 국방에 대한 연구, 데이터 처리 이런 거 오는 경험에서 오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막 말을 내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알렉스 카퍼는 데이터를 단순히 이해 가능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 가능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팔란티어의 CEO죠. 전부 다 피터 틸, 앨런 머스크,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다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 친합니다. 이 팔란티어는 미국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제가 하드웨어는 이제 버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엔비디아 버려라, 삼성전자 버려라, TSMC도 이제 버려야죠. 2003년에 설립된 팔란티어는 주로 정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실시간 시각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요 이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이름을 보면 정부 분야는 고담시티 할 때 그 고담, 네. 민간 부분 파운드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아폴로 이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 사업으로 되어 있다. 정부 부분을 고담이라고 그러고 민간 부분은 파운드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배포 플랫폼은 아폴로 이렇게 세 개의 사업부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는 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렇게 거울 이렇게 구슬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람이 오는 모습도 보고 미래의 모습도 보고 움직이는 모습도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팔란티어라고 하죠. 이 팔란티어 개념이 그렇습니다. 동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 구조를 한번 봅시다. 팔란티어는 주로 구독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 부문으로 나뉘며 각 고객사의 맞춤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담이 정부 부분 이름을 고담이라고 그랬죠. 미국 국방부. 네, 이게 핵심이죠. FBI, CIA 등과 오랜 계약을 통해 주로 국방 및 보안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이제 커져, 그죠?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 의료, 제조업과 같은 민간 사업에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최적화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 고객 분석, 리스크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팔란티어는 SaaS, SaaS라고 그러죠. 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구독 모델로 전환하여 고객이 지속적으로 구독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인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회사가 추구하는 수익 구조죠. 자, 우리는 트럼프 2기 시대에 돈 버는 법. 첫째는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 독과점하는 기업을 찾아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팔란티어가 우리 눈에 잘 들어왔다. 팔란티어는 어떤 기업인가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글로벌 데이터 시장 분석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 23년 데이터 분석 시장의 규모는 약 48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2030년에는 1,500달러까지 늘어나는 거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AI 기반 예측 분석, 클라우드 기반 분석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죠. 데이터 분석 시장은 AI,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IoT 등 기술 혁신과 함께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특히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확대가 시장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1,5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가 3,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니까 그거의 반 수준이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도 유명한 앨런 머스크와 동사가 협업이 시작됐다. 앨런 머스크가 도지 수장이 된 이후 미국 국방부의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해서 비난을 한 글을 트위터 X에 올리니까, 앨런 머스크가 올리니까 쌍커라고 이 팔란티어의 담당 이사가, 관련자가 뭐라고 막 댓글을 달아놨죠. 네,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의 도지 업무를 하는데 비효율적 예산을 줄이거나 국방부를 좀 타겟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자료와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할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거죠. 네, 앨런 머스크를 앞에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미국 국방부가 코스트 플러스 계약으로 돈을 낭비 중이다. 실비정산으로 돈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너무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F-35의 스텔스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드론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다 뭔가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 데이터가 모두 팔란티어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뭔가, 앨런 머스크는 뭔가 공명심도 있지만 뭔가를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앨런 머스크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게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쓰는 거다. 따라서 국방부를 타겟으로 해서 팔란티어의 분석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고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를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퍼와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다 서로 친한 그러한 사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얘들은 테크노 자유주의라고 해도 테크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자, 테크노 자유주의자. 과거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소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어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테크노 이 자유주의자들은 돈과 기술을 무장으로 해서 악의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중국이죠. 이런 타겟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그들을 없애고 이런 데까지도 적극적으로 세상 변화에 참여를 요구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들어가고 돈도 거기다 쏟아붓고 기술을 쏟아붓고 이런 것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이 바로 테크노 자유주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들의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거죠. 앨런 머스크, 알렉스 크라퍼, 피터 틸,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템베그가 나오는 기업들은 항상 사람이 온다. 이 알렉스 크라퍼, 미국 보수 우파를 움직이는 인물 중 하나이다. 피터 틸과 함께 미국 보수 우파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나면 트럼프 시대에 투자 섹터 변화가 일어났다. 피터 틸 군단이 왔다는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 M7에서 중소형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에너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을 죽여놓겠다는 거지 이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애들입니다. 여기에 돈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스마트 인프라, 수소도 필요하고 소형 원자로도 필요하고 콜컴의 초고속 통신 주도권도 필요하고 알페온을 광섬유 연결하는 회사도 필요하고 주니퍼 네트워크스라고 고성능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회사도 필요하고 스페이스 X나 노드럽 그러먼 같은 이러한 그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스페이스 X는 전부 설계만 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을 노스럽 그러먼이 다 만들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와 같은 그러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만들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다 스마트 인프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팔란티어라는 거죠. 팔란티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F-35는 이제 쓸모없다. 미국 국방부의 협동전투기 CCA로 불리는 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내년 여름까지 방사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러먼, 제너럴 아토믹스, 안드릴 등 미 군사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서 경쟁 중에 있다. 무인 드론, AI 기반 무인 전투기.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협동 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 달러, 약 80조 예산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구냐?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미 국방부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것도 팔란티어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효율을 식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팔란티어가 국방개혁서를 선거 전에 이미 출간할 정도로 뭔가 준비가 돼 있다. 이거 앨런 머스크랑 서로 협업해서 이걸 실행하는 거죠. The Defense Reformation이라는 계획서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들이 드론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알려진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술 회사의 성장이 아니다. 팔란티어는. 트럼프는 AI 행정명령을 곧 당선 취임하고 할 건데 AI 기반의 감시망과 국방부를 구축할 것이다. 산업주도 플레이어의 리드를 유발해 올 것이다. 산업주도다. 국가주도가 아니고. 그러나 바이든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보고 정부주도했지만 이 우리 또라이 트럼프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산업주도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팔란티어다. 모든 것이 다 팔란티어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에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자신있게 외치는 구조조정, 혁신, 정부의 혁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은 알렉스 카퍼 팔란티어가 이끌어갈 구조조정의 세계가 향후에 펼쳐질 것이다. 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60달러에서 66달러에서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너무너무 사고 싶어 미칠 정도로 멋진 기업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6일날 11월 26일날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죠. 나스닥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는 ETF가 있는데 이 한 ETF만 해도 3,100억 달러의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QQQ를 추정하는 그 많은 ETF에 동사가 들어간다면 동사는 수급상으로 이미 100달러를 충분히 가고 남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사야 된다. 이제 60달러 보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기관 투자가들이 이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팔란티의 기관 소유 비율이 53%까지 올라왔죠. 이건 전 세계 정부의 시임장에 데이터를 꽂아놓고 미래 의사결정을 컨트롤하는 계획이 숨어있다. 팔란티어가 다루는 데이터는 그저 정보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국가 경제 방향을 결정하며 사회의 흐름을 뒤바꿀 그러한 데이터라는 거죠. 엄청납니다. 통사 실적 추이 한번 봅시다.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6,600만 달러, 100만 천만. 그 다음에 이제 3,600만 달러, 1억 2천만 달러, 1억 9천, 2억 9,200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죠. 여기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023년 3분기부터 주가가 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천억 불, 3억 불, 그 다음에 10억 불 이런 식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야죠. 이번 3분기 영업마진이 38달러다. 38%, 전년 대비 9%가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7억 달러로 69%가 증가를 했고 뭐 엄청납니다. 3분기 거래처별 증가를 봐도 커머셜 레버뉴, 즉 상업 우리 일반 기업에 대한 매출이 54%나 증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은 40%. 양쪽이 큰 축을 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팔란티어, 네, 트럼프 이기 돈 버는 법, 구체적으로 팔란티어 200달러까지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심플하게 내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시면 저 꼭 잊지 말아주세요.